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각인입시학원에서 상일여고 전문 국어반을 담당할 국어 강사 양수입니다. 자,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정말 의외로 국어라고 하는 과목에서 고전하는 모습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느 정도의 암기력과 조금의 성실함만 뒷받침되면 고득점을 따는 것이 그닥 어렵지 않았던 중등 국어에 비해서 고등학교 국어는 어떤 면이 어떻게 다르길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나 많이들 고민되셨을 겁니다. 자, 이 상일여고의 국어 시험에 대한 특징, 제가 그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고요. 그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커리큘럼과 어떤 관리로서 진행이 될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이 상일여고반을 담당할 국어 강사, 자, 간단한 양력을 설명드리면요. 자, 저는 조금 오랜 기간 동안 단연간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요. 자, 가장 긴 시간 동안은 메가스터디에서 우리 수험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활약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노량진에서는요, 이 9급,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문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인강 강사로서도 활동을 해왔고요. 현재는 자, 우리 상일여고만큼이나 조금은 수준이 까다롭고 어려운 국어 시험이 출제가 되는 외고와 그리고 또 다른 이고라고 하는 학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강동관에서는 상일여고만을 전문으로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일여고의 시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요? 자, 우선은 가장 가시적으로 먼저 보이는 특징은 배점의 체계가 조금은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 1학기 동안 성적이 매겨지는 총 국어 점수의 배점을 보면은요,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40%가 바로 수행평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60%는 1차 지필과 2차 지필, 즉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각각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다른 여타의 학교들은 이 30%의 비중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상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 30점 만점의 체제로서 아이들의 시험을 구성하고 아이들이 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100점 만점이나 30점이나 뭐가 그렇게 다를 게 있나요? 자, 확연히 다릅니다. 아이들의 체감상 두세 문제를 틀려도 2, 3점이면 그닥 나쁠 것 같지 않은데, 많이 틀린 것 같지 않은데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 문항당 평균 3.3점을 차지한다고 본다면 두세 문제를 틀렸을 때 벌써 10점가량의 점수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감상 실제로 자신의 수준을 가늠하기에 조금은 어려운 배점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확연히 큰 특징인데요. 신유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유형은 2022 교육과정에서 새로이 개정된 이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한 유형인데요. 바로 서논수령입니다. 그전에도 주관식 문제라든가 서술형 문제는 있지 않았나요? 네,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어떤 키워드만 적절히 넣어주면은 배점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었다면 이 선논수령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이 완벽한 문장 구성을 이루었을 때만 그 배점을 차지할 수 있게끔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 상일여고에서는 이 선원수령 문항이 총 24문항 중에 2문항을 차지하고요. 각 한 문제당 3점씩 총 6점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6점이라고 하니까 크게 와닿지 않으시죠?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두 문제가 20점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한 문제당 10점씩으로 보았을 때, 자, 등급을 가르는 굉장히 변별력을 좌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고득점을 욕심내는 아이들이라면 선원 수령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 왜 이 선원 수령 문제를 유독 까다롭게 느끼느냐? 바로 이 특징적인 조건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선원 수령 문항은요, 모두 다 정확한 용어를 기술하기를 요구합니다. 자, 만약에 문학 문제라면은 그 문학 작품에 쓰인 표현 기법을 정확한 명칭을 써서 서술하기를 요구하고요. 만약에 문법이라면 문법에 쓰인 정확한 문법적 용어를 써서 문장을 서술할 것을 기본 조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그런 용어를 써서 완성도 높은 문장으로서 서술을 해줘야 되는데요. 즉, 주어와 서술어를 모두 다 갖춘 완벽한 문장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다 갖췄을 때 우리가 선원 수령을 점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문제 자체도 까다롭고 조건도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 이 선원 수령의 문제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일여고 시험의 특징이라면, 자, 나머지 객관식 문제들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자, 대부분의 객관식 문제가 모두 다 고난도의 수능형 문제들로 구성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교과서의 개념만을 묻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모의고사에 실제로 기출됐었던 지문을 끌고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에 한 번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었던 외부 작품, 외부 지문들을 함께 연계해서 출제를 합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최근의 시험, 1학기 기말고사를 예시로 들자면요, 누항사라는 작품이라든가 혹은 금방울전이라고 하는 이 고전 소설은 실제로 교육청 모의고사, 그것도 3학년 모의고사에서만 출제가 됐었던 작품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품 자체에 쓰인 어휘도 상당히 그 난이도가 조금은 높은, 이 어휘의 수준도 조금은 높은 문학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품의 내용 구성도 조금은 까다롭게 되어 있는 작품들이 우리 1학년 아이들의 시험에 같이 연계가 되어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단순한 암기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이 아니라 자, 타작품과 엮음으로써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사고력을 보겠다. 분석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굉장히 고난도의 수능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아이들이 또 많이들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각각 하나하나의 선지가 모두 다 복합 선지로서 구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합 선지라고 하는 것은요, 선지 하나의 개념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둘 혹은 셋 이상의 개념의 적합성을 모두 다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학 문제일 경우에는요, 표현 기법이 쓰였느냐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표현 기법과 더불어서 그것으로 인한 표현 효과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두 개의 항목이 모두 다 적절할 때만 이것을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복합 선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객관식 문항이 모두 다 복합 선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체감상 객관식 문제건 혹은 단답형 문제 혹은 선원 수령 문제건 간에 모두 다 고난도의 문제로서 체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까다로운 상일여고 문제, 자,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얻어낼 수 있나요? 자, 저는 공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진도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초와 기반을 가장 먼저 탄탄하게 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내신 수업은요, 모두 다 단계별 수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자, 아이들이 숙지해야 되는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먼저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 용어가 완벽하게 숙달이 되도록 암기 테스트를 보면서 개념 용어에 대한 완벽한 숙지를 기합니다. 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고3 아이들의 수능 국어를 담당하는 강사로서 활동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의 2등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으로 풀고 혹은 속어법으로 대략 풀어내는 이런 습관들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완성도 있는 점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기초와 기반이 되는 용어 정리, 그리고 개념 이론 정리가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로 이 개념과 용어 정리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문제풀이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제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양치기입니다. 많은 문제들을 풀어서 감만을 익혀나가는 이런 문제풀이가 아니라 단 3문제, 단 5문제만 풀더라도 그 문항 하나하나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게 하는 수업을 학생들과 진행합니다. 자, 문항의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요, 문제를 맞춰야 하는 것,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의도를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한 사고가 훈련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를 접하고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의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접근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내신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가장 마지막 시험 직전에는요, 고3 모의고사 수준의 혹은 수능 수준의 최고난도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실전에서 보게 되는 시험보다 더 높은, 훨씬 더 고난도의 문제들로 이 시험들을 대비를 해야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나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고3 수준의 굉장히 고난도 문제를 마지막에 접함으로써 실제로 아이들이 실전에서는 웃을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하는 것이죠. 자, 제가 진행하는 내신은 항상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럼 수업의 진행과 더불어서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2가지의 관리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강의 후에 추가 클리닉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저는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습 테스트를 봤더니 점수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남아야 합니다. 자, 남아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은 어려웠고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미진했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귀가를 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과제를 열심히 했는데요, 너무 많이 틀렸어요. 당연히 또 남아야 합니다. 틀린 문제 하나하나의 해설을 통해서 아이가 모르고 넘어가지 않도록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클리닉 진행하고요. 자, 특히 선생님,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조금은 까다롭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자, 어설픈 대학생 조교가 클리닉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인 제가 직접 아이들과 함께 남아서 아이 옆에 앉아서 하나하나 개별 취약점을 보완해 줍니다. 자, 이러한 밀착형 추가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과외가 아니라 학원이라서 우리 아이만 약한 그 부분이 보완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학 때부터 내신 초기까지 쭉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진행하는 하프 모의고사는 단순한 모의고사 풀이가 아니라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풀고 제출한 OMR 카드가 저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는요, 아이들의 프리미엄 성적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이 동일한 시험을 봤었던 아이들의 평균적인 점수 대비 나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요. 특히나 영역별로 내가 평균 대비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을 잘 하였는지 분석적인 성적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특히나 단순하게 독서에서 틀렸어요, 문학에서 점수가 많이 나갔어요가 아니라 만약 문학이라면 고전시가 그 중에서도 외적 준거에 따른 문제가 틀렸구나, 혹은 독서에서도 과학기술 지문에서 외부 상황의 적용 문제가 틀렸구나 라고 하는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분석지와 성적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성적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보완이 돼야죠.
내가 틀린 영역의 추가 클리닝 문제를 부과받게 됩니다.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틀리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아이 하나하나마다 틀린 영역에 대한 추가 클리닝 문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문법을 틀린 친구는 문법을 추가적으로 받을 거고요. 자, 고전소설을 틀린 친구는 고전소설의 추가 클리닝 문제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개별적인 취약점까지도 모두 다 관리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이 1학년의 시기에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갈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희 각인입시 전문학원 저희 원장님께서 상일여고의 수업을 맡기실 때 상일여고만큼은 굉장히 까다로운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베테랑의 연륜 있는 전문 강사가 맡아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에 가장 부합되고 적합한 강사가 바로 저라고 자부합니다. 자, 어머님들 1학기 때 성적이 조금 아쉬우셨다면 2학기 때 도약해야만 분명 의미 있는 성적으로 남는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믿고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르치고 있는 다른 여타의 학교에서 모두 다 학년마다 전교 1등들을 배출해 냈고요. 특히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4등급으로 들어왔던 친구가 바로 1등급의 성적을 발휘하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머님들 믿고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강사 양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